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영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두 번째 단원이죠. 지적 공부편을 보는데 간략하게 지적 공부 쪽에서 출제 어떤 빈도라든지 유형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사항,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25회부터 34회까지 특히나 지적 공부의 요 등록사항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34회 때도 역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전체적으로 다 출제가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강의 노트 30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기 전에, 그죠? 먼저 우리가 전 시간에, 그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즉 토지의 표시에 대한, 등록사항에 대한 것 중에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 등록사항 이 파트가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지적 공부 편에서는 지적 공부는 이제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무엇이다? 지적 공부다 이겁니다. 지적 공부에는 이제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도면이라는 것이 있고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했을 때 작성하는 지적 공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적 도면에는 이제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고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조명부,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지적 공부에는 어떠한 것들을 등록할 것이냐, 그리고 지적 공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지적 공부의 복구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의 파트가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된 것,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지적 전산 자료. 이쪽 부분에서 지적 공부 쪽에서는 이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먼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데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지적 공부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적 공부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적 공부 설명해 드렸고요. 자, 공부하실 때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가 되고 암기가 되는 것들은 강의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강의를 들어도 잘 정리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제 이해가 안 된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지적 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연속 지적도. 자, 연속 지적도는 시험에 여러분들 분명히 용어로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용어로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지번 색인표, 일람도. 이거 외에도 결번대장. 결번대장은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정리했었나요? 이 결번대장은 우리가 결번대장은 지번 쪽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번이 발생할 때 결번대장에다가 그 사유를 적고 몇 년간 보존한다. 그러니까 지적과 관련된 서류들은 모두 다 몇 년 보존? 영구 보존 장부예요. 영구 보존. 뭐 1년이다, 5년이다, 10년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 다 영구 보존이에요. 자, 연속 지적도의 가장 키워드가 뭐라 그랬나? 제가 용어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연속 지적도는 일단 도면을 연결한 거예요. 지적도를 서로 연결한 것인데 이러한 연결한 지적도를 도면 자체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냐면 도면 자체를 전산화를 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속 지적도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전산화된 무엇을 파일을 이용을 해서 경계점들을 서로 연결해서 만든 도면이에요. 핵심은 무엇이다? 측량에는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측량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도면이 이렇게 연속 도면이 이렇게 돼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구나. 그런 어떠한 개념 정도. 그러니까 필지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지적도는 두 가지 일단 키워드를 볼게요.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은 지적 측량에는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리고 부동산 종합 공부도 지적 공부에 포함되진 않죠.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의 의의가 곧 뭐다?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권리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죠. 여기서는 5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토지라고 써 있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토지가 아닌 건축물이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되는 거죠. 가장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 지번색인표. 자, 지번색인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지역 안에 지번이 수천 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 이 필지 자체가 지번이 있을 때 지번이 이 필지 자체가 도면에 몇 번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지번 색인표예요. 그래서 필지별 당의 토지가 등록된 도면을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도표가 바로 무엇이다? 지번 색인표예요. 즉 내가 지번 자체가 1046인데 이 1046이라고 하는 이 지번이 몇 번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지 이게 도면번호, 지번이고 도면번호고 여기에 또 뭐도 나타내면 결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번이 5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색인표면 1046이라고 하는 지번은 도면번호 14번에 등록되어 있고 화곡동의 지번 5는 결번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번 색인표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는 지번 색인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결국은 이 지번 색인표는 지적 공부다 아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일람도. 자, 이거 설명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전 세계를 한 장의 도면에 표현하는 것이 세계지도라면,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을 전체를 나타내 주는 것이 대한민국 전도라 하면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지번부여 지역 전체를 한 장의 도면에 표현한 것을 무엇이라 한다? 그것을 일람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 지역에 지적도라든지 임야도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도면이 바로 일람도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연속 지적도라든지 부동산 종합공부, 지번 색인표, 일람도, 결번대장 핵심은 뭐다?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봅니다. 지적공부 중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있는데 모든 기본서에 토지대장의 개념이라든지 임야대장의 개념이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토지대장이 무엇이냐, 임야대장이 무엇이냐라고는 묻지 않을 거예요. 뭐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1912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을 하게 돼요. 1912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때 그 조사된 그 토지에 대해서 등록사, 토지의 어떤 토지 표시라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다 등록을 해요. 또 이때 당시에 누락된 게 있겠죠. 이때 당시에 누락된 것은 1918년도에 조선 임야 조사령이라는 것이 공포가 돼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에 일제히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을 하게 돼요. 자, 지금 이제 등록사항 정리하는데 여러분들 숙제 꼭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강의를 듣고 꼭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A4 용지에다가 직접 그려봐라. 직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를 그려보자 이겁니다. 그래야만 등록사항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최근의 등록사항에 대한 트렌드는 뭐냐면 이거예요. 요거. 공통적인 등록사항을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면, 요즘 최근 들어서의 등록사항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토지대장과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뭐 경계점 좌표등록부와 대지권등록부하고 공통적인 등록사항이, 그러니까 공유전명부와 또 대지권등록부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 이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단에서도 국토부에서도 공지했듯이 자격증의 어떠한 그 합격자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대평가로 가자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연구 결과 상대평가보다는 차라리 난이도를 조금 조절해서 자격증의 어떠한 수급을 조정하자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공법이라든지 중개사법, 공시대법, 기존의 어떤 난이도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존 예전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5점 정도는 더 점수를 더 못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자체는 뭐 쉽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쉬운 것만 정리하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만 어떻게든 답만 맞추는 형태의 공부는 하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단순히 기출문제만 풀어보고 끝나면 안 되는 거고, 그 주변 관련된 내용들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가르쳐 주는데, 쉽게 여러분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쉬운 것만 알려주는 거야.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좋죠. 그 단점이 뭘까요? 문제가 안 풀려요. 조금만 문제를 꼬아놓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거죠. 강의를 할 때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못 찾아내는 거죠. 앞으로 그런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자, 숙제 내드렸어요. 어떻게 하자? 그려보자 이겁니다. 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한번 그려보면은 일단 등록사항인데, 항상 등록사항은 3개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야. 토지표시와 소유자와 기타. 토지표시, 소유자, 기타. 요 3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요 상단에 여기는 이제 고유번호가 들어가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필지마다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에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고유번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지적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이 물자편성주의예요. 지적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물자편성주의다라고 해서, 물자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공부가 편성이 돼요. 그래서 물자편성주의는 소재와 지번이 꼭 등록이 돼야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박스를 하나 딱 쳐놓으면, 여기서 이 박스 이렇게 고유번호하고 소재하고 지번, 고유번호하고 소재하고 지번은 지적도 임야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공통적인 등록사항이에요. 즉 바로 뒤에 나오는 뭐 공유전명부라든지 대지권 등록부라든지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다 뭐가 들어가요? 고유번호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고유번호는 어디에 안 들어가냐면은, 고유번호는 그림에는 등록이 안 돼요. 그림에.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뭘까요? 줄여서 쓸게요. 지적도하고 무엇?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되는 겁니다. 고유번호 어디 안 들어가요? 그림에 등록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무엇이다? 지적도하고 임야도다 이겁니다. 자, 목하면 떠올라야 될 거. 목하면 떠올라야 될 거 목도장.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그죠? 자,
지목을 여기에 토지대장에 등록할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코드 번호와 함께 무엇을 쓴다?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고요.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합니다. 면적은 어떻게?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목과 면적이 들어가면 그 토지의 이동 사유라는 게 있죠. 토지의 이동 사유가 들어가요. 이것만 단독적으로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죠. 자, 지목은 어디에 등록이 안 될까요? 지목은 지목 등록되지 않는 거 목도장이잖아요. 여기서 도는 무엇이다? 지적도와 임야도고 장은 뭐예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니까 지목은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이 들어가지 않아요.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한다?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을 한다? 장에만.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여기서 장은 무엇이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죠.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이제 토지 표시를 쓰는 거죠. 그러면 토지 표시에 6개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고 그러면 경계하고 무엇은? 경계와 좌표는 경계는 어디에만?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등록이 되죠.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 눈이 어디로 가야 돼요? 경계하고 좌표로 가면 돼. 그럼 백발백중 맞을 겁니다. 눈이 어디로 간다? 경계와 좌표로 가면 돼요. 경계와 좌표로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는 이제 토지의 표시를 썼다면 이쪽에다 뭐를 쓸까요? 이쪽 라인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쓰게 돼요. 자,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면 소유자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주민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 원인이 있고 변동 일자가 있겠죠. 변동 원인, 변동 일자가 있고 법인이다. 그러면 성명 대신에 무엇? 명칭. 주소 대신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소유자는 요거 기억나시나요? 소유자는 소 어디에? 소대장 이렇게. 소유자는 어디에? 대장에. 여기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중등록부를 묶어서 한마디로 무엇이란다? 한마디로 대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거 한번 볼까요? 잠깐. 토지 표시에는 이제 소재가 있고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또 무엇? 경계, 좌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머릿속에 소재 지번은 무엇? 소재 지번은 몽땅. 몽땅이라고 하는 개념. 모두 다 등록되는 거고요. 지목은 어디에? 지목은 도장에. 면적은 어디에? 면적은 장에만. 경계는 어디에만?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그죠? 그리고 소유자는 어디에? 소유자는 대장에. 이런 식으로 딱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 항상 등록사항을 접근할 때는 이 내용을 항상 머릿속에 놓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지대장에는 제가 경계가 등록이 된 토지대장에 경계가 등록이 되나요? 토지대장에는 경계가 등록이 안 돼요. 근데 어떤 개인적으로는 경계가 되게 궁금한 토지대장을 보니까 경계가 없어. 그러니까 경계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경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적도를 봐야 되겠죠. 임야대장에도 역시 경계가 등록되지 않으니까 경계가 궁금하면 임야도를 봐야 돼. 그래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는 현재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경계가 없으니까 경계가 등록되지 않았으니까 경계가 궁금하면 도면을 가서 보세요라고 안내 역할을 해줘요. 그게 바로 도면번호를 써주는 거죠. 무엇을 써준다? 도면번호를 써주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이거 기억나시나요?
목도장, 목도장, 축도장, 목도장, 축도장. 즉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축척도 등록이 돼요. 그래서 축척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축척이. 나머지 장번호라든지 비고. 이 장번호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 이력서 쓰다 보면 이력서가 한 장을 넘어서 2페이지, 3페이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 토지대장 자체에 토지의 이동이 많이 발생했다라든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밑에다 쓰기 때문에 쓸 난이 없으면 다음 장에 써야 된단 말이죠. 또 장번호가 만약에 3-1이다. 그러면 이 토지대장은 3페이지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가 3-2, 그 다음 페이지가 3-3 이렇게 일종의 페이지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에다가는 뭐를 써주느냐. 이 아랫부분에다가는 기타적인 내용을 써주는 겁니다. 이 아랫부분에는 뭐를 써준다? 기타적인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그 기타적인 내용은 뭘까요?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이렇게 딱 써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요게 토지 표시고 이게 소유자고 그다음에 기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 뭘까요? 요거 경계하고 무한, 경계하고 좌표만 등록이 안 되죠. 나머지는 다 들어가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토지대장에 이렇게 그렸을 때 얘를 요렇게 세 등분을 요렇게 딱 해놓으면 요렇게 세 등분을 봤을 때 요렇게 세 등분을 했을 때 이쪽에다 뭐를 기록하고 토지의 표시, 이쪽에다는 무엇?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쪽에다는 뭐를 쓴다? 기타적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고유번호 들어가고 도면번호하고 축척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거예요. 사유. 이 사유하고요. 도면번호하고 무엇? 이 도면번호하고 이 축척을 좀 신경 써서 보자 이겁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죠. 어떤 숙제를 내드렸어요? 꼭 그려보자 이거예요. 꼭 그려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몇 개 이제 지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지어놓고 지금 요즘 들어서는 출제 빈도가 떨어지지만 과거에는 15회 때인가요? 이 고유번호 자체만 단독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 고유번호는 전체 몇 자리로 구성을 하냐면 19자리로 구성을 합니다. 19자리로 구성을 해서 행정구역의 10자리와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 1자리와 지번을 구분하는 코드 8자리로 해서 총 19자리로 구성을 하게 돼요. 이때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는 1은 토지대장이고 2는 무엇이다? 임야대장이에요. 1은 토지대장, 2는 임야대장이고 지번은 총 8자리라고 그랬죠? 본번 4자리와 부번 4자리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요. 행정구역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둘, 셋, 둘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다 합치면 얼마야? 둘, 셋, 둘이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0자리로 구성을 하는데 앞에가 시도, 그 다음에 3자리가 시군구, 그 다음에 3자리가 읍면동, 여기가 읍면동이고 마지막으로 2자리가 리 이렇게 돼요. 이렇게 19자리로 되어 있는데 이 고유번호는요.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어디에 등록되지 않는다? 그림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즉 지적도하고 어디에? 임야도에 등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고유번호를 통해서는 지목을 알 수 있다 없다? 지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지목은 알 수 없을까요? 왜 지목은 알 수 없는다? 고유번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유번호를 통해서 지목도 알 수 없고 면적도 알 수 없어요. 오로지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만을 나타낸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입니다. 이게 등록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소재와 지번은 몽땅이죠. 목도장. 근데 정식 명칭에다가 플러스 무엇?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들어가고요.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소유자는 성명과 명칭,
그다음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국가 지자체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등록되는 거고요. 자, 고유번호 써 있죠.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각 필지를 서로 무엇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2번에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라고 써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도면 번호예요. 도면 번호를 얘기하는 거고 축척, 장번호, 이동 사유,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그 다음에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그 다음에 설정, 수정, 연월일,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이렇게 들어가죠. 결국은 시험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과 관련된 문제는 딱 하나 정도의 유형이다. 그게 바로 뭐다? 등록되느냐 등록되지 않느냐 등록사항만을 물어본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전명부로 넘어갑니다. 자,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필지를 이렇게 한 필지를 몇 명 이상이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이 공유전명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과거에는 부속 공부였어요. 즉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하고 어떤 최소한의 중복만 하고 불필요한 중복은 불필요한 중복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공유전명부에 또 등록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게 토지대장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공유전명부로 변신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좀 전에 그려보라고 말씀드렸고 이쪽은 제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죠. 이쪽에 뭐 들어갈까요? 고유번호.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요? 소재지번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공유전명부에는 이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쪽이 빠져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이 공유자들의 그죠? 공유자들의 지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들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들어가야 되겠죠. 또 변동 일자와 변동 원인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 지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이 들어가요. 소유권에 무엇이 들어간다? 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에 여기 안 들어갑니다. 즉 이쪽 라인도 안 들어가는 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 그러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여기에 이제 장번호하고 비번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핵심적인 걸 한번 보게 되면 요즘 들어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거 많이 물어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 공통적인 등록사항 맞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공통적인 거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토지대장하고 공유전명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것은 고유번호, 소재지번, 소유자에 관한 사항들. 즉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그다음에 변동 원인, 변동 일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공통적인 등록사항이다. 그래서 그려봐야 돼요. 이게 공유전명부. 시험에 공유지 연명부가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안 물어봐요. 그거 물어보면 다 맞겠지 뭐.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물론 12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12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쉽게 맞힐 수 있게끔 던져주는 문제도 있다. 이거. 그건 주워 먹으면 돼요. 그런 것까지 틀려버리면은 우리가 합격권에서 멀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지권등록부. 자, 이게 토지대장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대지권등록부도 기존에는 토지대장이 어떠한 부속 공부였어요. 그러다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지권등록부도 지적 공부로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는 이렇게.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안 들어가면은 자, 대지권등록부 하게 되면 항상 대지권등록부 하면 뭐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아파트의 벽에 뭐라고 써 있나요? 아파트 벽에 건물의 명칭이 써 있죠. 건물에 뭐가 써 있어요? 명칭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의 표시를 기록하고요.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우리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대지 사용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가요. 자, 여기서 비율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비율 대신에 종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대지권의 종류가 아니라 대지권의 무엇이다? 대지권의 비율입니다. 자, 이게 대지권등록부인데 자, 이쪽은 그대로 고유번호하고 소재지번 그대로 들어오고요. 이쪽에다가는 소유자 들어가요. 소유자. 그리고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소유권의 지분. 자, 그러면 보시면 지금 요거를 딱 지우면 지금까지 나온 거는 뭐랑 똑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은 공유지 무엇하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동일하죠. 그죠? 그쵸? 자,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플러스 몇 개만 더하자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비율을 이쪽에다 써주는 거예요. 전유 부분의 표시와 건물의 명칭과 대지권의 비율을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고유번호, 소재, 지번,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변동 원인, 변동일자, 소유권의 지분까지도 공유전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공유전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적인 사항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공유전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적인 사항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공통적인 게 아니죠. 요 세 개는 대지권등록부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공유전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적인 것을 찾아라. 그러면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은 곧 뭐다?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밑에 거는 여기 없는 거죠. 이렇게 등록되지 않고. 이게 바로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록부가 무엇이냐라고 묻지는 않을 거예요. 시험에서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야.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너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알고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맞추면 되는 거고 모르면 당연히 틀리겠죠. 비고는 의미 없고요. 자,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 자,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려뒀지만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소지지번 의심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고유번호 의심할 게 없는 거죠.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줘야 돼요. 변동 원인과 변경된 날도 기록하고요. 소유권의 지분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공유전명부야. 그러면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은 요거에다가 이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에다 플러스 3개 더 들어간다 그랬죠. 3개가 뭐라 그랬어요? 3개 어떤 거? 요거.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 요 종류 쓰면 큰일 나요. 그러면 요게 공유전명부 등록사항에다 플러스 3개였잖아.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것은 대지권등록부와 공유지 연명부의 무엇이다? 공통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처음에 제가 도입 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어떠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공통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경계점이라는 걸 경계점이란 무엇이다?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요게 경계점이죠.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이 점이 경계점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경계점을 무엇으로?
X와 Y로 등록했을 때 작성하는 지적공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일단 이쪽은 변함이 없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고요. 좌측 상단은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고유번호하고 소재와 지번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경계점에 뭐만 등록하면 돼? 경계점에 좌표만 등록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부호도는 필지의 어떤 형상을 그려놓고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왼쪽 상단이 기준이 되면서 오른쪽 경계를 따라서 1, 2, 3, 4를 붙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호라 그래요. 부호 1, 2, 3, 4고 요 1, 2, 3, 4에 대한 좌표값이 있겠죠. X값 1, 2, 3, 4에 대한 좌표값이 있겠죠. X값 얼마, Y값 얼마 이런 식으로 좌표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특이하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부호도가 있고 무엇이 있다? 부호가 있더라 이겁니다. 장번호 비고 들어가고요. 여기서 요거 잘 체크할 것. 도면번호 잘 체크할 것. 자, 이 도면번호의 개념이 뭐냐? 자,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모든 것을 좌표로 해결을 해요. 경계를 결정할 때도 좌표로 결정하고 면적도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구하고 지표상의 경계를 복원할 때도 좌표를 통해서 경계를 복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도면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가장 단점이 바로 뭐냐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무엇을 비치를 해야 되냐면 지적도를 비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도면에 대한 그 도면 번호가 딱 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도면 번호가 딱 써줘야 된다. 이렇게 도면 번호. 특이한 거죠. 그럼 보시면 그러면 토지대장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공통적인 사항은 요게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고유번호, 소재 지번하고 무엇? 도면 번호. 그러니까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죠. 모두 골라라고 했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주어지고 토지대장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요 세 개만 고를 거란 말이에요. 정답은 리을까지 포함되는 건데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알겠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어떠한 등록사항에 대한 출제의 어떠한 유형은 공통적인 사항을 많이 물어본다. 그렇게 공통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죠. 너 등록사항 잘 모르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 어설프게 알지. 그럼 너 틀려. 이런 식으로 내는 거거든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경계를 결정한다라든지 면적을 결정한다라든지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때 전부 다 무엇에 의한다? 좌표에 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였거나 축적 변경을 실시를 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비치해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계점은 우리가 도회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보다는 좌표로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정밀도가 높아요. 정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뭐를 비치해라? 지적도를 비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나올 확률보다는 출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좀 여러분들 내공을 쌓기 위해서 알아두세요. 보통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서는 축척이 얼마로 한다? 축척을 500분의 1로 합니다. 몇 분의 1로 해요? 500분의 1. 근데 농지의 경우는 얼마로?
1000분의 1로 하고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었을 때는 승인을 얻었을 때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6000분의 1까지 할 수 있습니다. 승인 하나 나왔죠? 이 부분. 그리고 좀 이따 뒤에 다 설명하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적도를 비치하는데 이 지적도에 기존의 어떠한 일반적인 지적도와 세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세 개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제명 끝에 좌표라고 쓰는 거. 그리고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 왜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냐면 측량은 전부 다 좌표를 가지고 측량하는 거예요. 좌표를 가지고 측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면은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필지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만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측량은 다 뭐 갖고 그래요? 측량은 모두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24.16이라고 써 있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게 되면 이 점에 XY가 있고요. 이 점에 XY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점에 무엇을 알아요? 좌표를 알면은 그 두 점의 좌표를 통해서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쪽을 우리 X축이라고 하고 이쪽을 무슨 축이라고 하고 Y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점이 A점이고 이 점을 B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A점, B점. 그랬을 때 여기가 10,10이고요.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14야. 그럼 요 점의 좌표는 13,14가 되는 거고 이 점의 좌표는 10,10이 돼요. 10,10. 자, 그랬을 때 어떤 색깔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는 얼마? 3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4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 A점하고 B점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을 하면 5가 되는 거죠.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5m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하고 경계점 간의 거리가 몇 m다? 5m입니다. 이게 바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A점하고 B점에 무엇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A점과 B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면 그 두 점의 좌표를 통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왜 알려주느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산이 된 것이냐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계산한 거죠? 실제 잰 거예요? 실제 관측을 한 거야? 좌표를 통해서 계산한 거예요? 실제 줄자를 통해서 잰 게 아니죠. 실제 줄자를 통해서 잰 것이 아니라 두 점의 무엇을 통해서 좌표를 통해서 계산한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적도, 임야도. 자,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는데 지적도의 축척은 7종류가 있어요. 지적도의 축척은 7종류가 있고 임야도의 축척은 2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면은 이렇게 지적도의 축척이 7종이 있고 임야도가 2종이 있는데 7종류를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우면 돼. 5 곱하기 6은 얼마? 5 곱하기 6은 얼마? 30 이렇게 됩니다. 5 곱하기 6은 얼마? 30 이렇게 돼. 5 곱하기 6은 30. 그러면 이제 500을 쓰고요. 600을 쓰고 3000을 써 이렇게. 500의 더블 숫자적으로 봐서 1000. 그 다음에 없어요. 600에 1200, 1200에 2400, 3000과 얼마? 60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었죠. 지적도면의 법정 축척이 아닌 것을 하면 1500하고 2000하고 2500은 1500과 2000과 2500은
지적도의 법정 축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외울 것이냐?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외우는 방법. 어떻게 외워요? 5 곱하기 6은 얼마다? 30이다. 5 곱하기 6은 30이다. 그래서 1000, 1200, 2400, 6000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임야도의 축척은 두 종이라 그랬죠. 3000하고 얼마? 6000이에요. 그럼 보시면 지적도에도 3000짜리가 있고 6000짜리가 있고 임야도에도 3000짜리가 있고 6000짜리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지적도 임야도의 공통적인 축척은 얼마? 3000과 600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암기를 할 때는 두 문자 그런 방법 좋아요. 그렇죠? 그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공부하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밴드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게 있죠. 필기노트 있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일찍 강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필기노트를 그 안에다 넣어서 보내드렸어요. 풀패키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집에 컬러 프린터가 있으면 편하게 출력할 수 있지만 집에 컬러 프린터가 없으면 주변에 어떠한 사무용품 파는 데 가서 일일이 우리가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복사비가 상당히 비싸요. 보통 동네에 어떠한 문구점, 그 사무용품 파는 데 가서 복사를 하려면 한 장에만 500원, 1000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인들의 어떠한 사무실에서 이제 컬러 복사를 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복사해서 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기존에 제가 제작을 했던 필기노트를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엄청 좋습니다. 물론 그 필기노트의 모든 것을 담지 못해요. 필기노트의 모든 것을 담지 못하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것만 몇 개 더 이렇게 추가하시면 여러분들 실전에서 그 안에서 최소한 11문제 정도는 나올 겁니다. 10개에서 11개는 나올 거예요. 그 안에서. 필기노트 잘 활용하시고 PPT 강의 노트 워낙 잘 만들어졌어요. PPT 강의 노트도 워낙 잘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PPT 강의 노트를 또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적도 임야도도 직접 집에 가서 무엇 하자? 그려보자. 숙제. 그려보자. 그래야 등록사항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당황하면 진 겁니다.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할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 어설프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어설프게 정리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일단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자 이거죠. 자, 등록사항 이렇게 보면 빨간색 테두리가 있죠. 이 빨간색 테두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도각선이라고 그래요. 빨간색 테두리를 뭐라 그래요? 도각선이다라고 하고 좌측 하단의 모서리와 우측 상단의 모서리에는 그 도각선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수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 24만 9천이죠. 여기는 얼마냐면 24만 9,400이죠.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400이라는 소리예요. 11만 4천이고 11만 4,500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다? 500이라는 거예요. 500.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네모에서 자, 이렇게 네모에서 이 길이가 400이고 이 길이가 500이에요. 그럼 면적은 얼마? 면적은 얼마? 20만이다 이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제 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은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 요거를 여기가 좀 화면이 크니까 이쪽에다 놓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도면 이렇게 있으면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도면 이렇게 있으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자, 축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을 무슨 축으로 한다? 이쪽을 X축으로 하고 이쪽을 무슨 축으로 해요? 이쪽을 Y축으로 합니다. 자, 여기가 10이면 여기다 10을 써주는 거야. 여기가 14면 여기다 14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5면 여기다 5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10이면 여기다 이렇게 10을 써주는 거예요. 그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4네요. 그 여기 얼마? 4죠.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죠. 여기가 5가 되고 10이 되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면적은 얼마다? 면적은 4 곱하기 5가 돼서 20이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에요. 이 20만 자체가. 빨간 게 무엇이다? 도각선. 빨간 게 뭐다? 빨간 게 도각선. 그리고 요 24만 9,400, 11만 4,500이 도각선의 수치예요. 자, 도면에는 요 위에도 존재하고 이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고 좌측에도 있단 말이죠. 도면과의 어떠한 인접도면과의 접속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색인도예요. 색인도예요. 이 색인도는 인접도면과의 어떠한 접속 관계를 알려주는데 이 색인도를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인도가 시험에서는 일람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면에는 이제 소재 들어가고 소재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 제 몇 장 중 제 몇 호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도면에는 소재, 이게 소재예요. 이게 소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명,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축척이 들어가더라. 이거 몇 분의 몇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도면이니까 도면에는 항상 축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스케일. 이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축척 n분의 1 이꼴 실제 거리분의 무슨 거리?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 축척 n분의 1 이꼴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 그러니까 축척과 도상거리를 알면 실제 거리도 구할 수 있고, 실제 거리와 도상거리를 알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축척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소재, 제명, 그 다음에 축척 들어가고요. 도면의 가장 큰, 도면은 요게 14라는 게 지번이고 전이죠. 지번과 지목이 들어가고요. 지번과 지목이 들어가고, 요게 뭘까요? 경계죠. 도면에는 당연히 경계가 들어가겠죠. 경계 들어가고요.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이 있을 때는 그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도 들어가고, 요게 지적 삼각점의 표시 이렇게 하거든요. 요게 무엇이다? 경계죠. 요게 바로 지적 삼각점이에요. 그러니까 도면에는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가 등록이 됩니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이 지적 기준점에는 몇 개가 있나요? 용어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지적 기준점에는 3개가 있어요. 지적 기준점에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냐면 지적 도근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점은 지적 기준점이다 아니다? 이 삼각점은 지적 기준점이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항상 지적에는 여기에 이렇게 지적이라는 기준점의 앞에 지적자라는 말이 꼭 붙습니다. 삼각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국가기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기준점. 그러나 우리가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 삼각점도 등록사항이다라는 거. 삼각점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기준점을 만들거든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이 들어가고요. 얘가 지금 지적도죠.
지적도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 산이라고 써 있어요. 여백에 이렇게 산이라고 써져 있는 이 산의 의미는 뭐냐? 이 산의 의미는 뭐냐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다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적도매예요. 근데 우리 바로 앞에서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뭐를 비치해라? 지적도를 비치합니다. 이때 차이점은 제면 끝에 무엇이라고 쓰고 좌표라고 쓰고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쓰고 이러한 변에 보면 숫자들이 써져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보시면 요 지적도에는 요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요게 임야도에는 이렇게 나오죠. X. 제면 끝에 뭐라고 써요? 좌표라고 써요. 앞에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예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렇게 하면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제면 끝에 좌표를 쓴다 그러면 틀린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이렇게. 그리고 아래 끝에 뭐라고 쓴다?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쓰고요. 그리고 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인을 날인하는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도면에는 그러지 않고요. 요거 하나 체크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예요. 둬야 한다 그럼 틀립니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꼭 체크해서 봅니다. 여기다 3번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요? 이 거리. 제 줄여서 썼지만 이 거리가 무엇이다? 거리의 개념은 좌표에 의해서 무엇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무엇이다? 거리더라 이겁니다. 자, 꼭 여러분들이 도면을 꼭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그려봐야 등록사항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토지대장부터 이제 도면까지 쭉 나와 있죠. 자, 일단 딱 한번 보자고요. 일단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지 않는 게 경계와 좌표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죠. 왜?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되기 때문에.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되기 때문에.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는 경계와 좌표가 등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도면번호 어디에 등록돼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그럼 자, 여기서 요걸 체크를 하라 그랬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왜 도면번호가 들어갈까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왜 도면번호가 등록되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지적도를 비치하기 때문에 그 도면을 가서 보세요라고 안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면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자, 자, 소지지번 몽땅, 그러니까 몽땅이니까 여기 다 등록되죠. 목 하면 뭐가 떠올려? 목 하면 목도장, 도장.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는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명칭. 도면은 두문자 또는 차문자. 24개 두문자, 4개 차문자. 차장, 천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면적은 어디에만? 면적은 장에만 이렇게. 소유자는 소대장. 고유번호 그림이 안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럼 동그라미 다 칠 수 있는 거예요. 필기노트에 자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기타적인 내용, 여기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요거 들어가죠.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지가. 여기서 하나 체크. 어떤 거를 체크를 하냐면
지목과 면적이 들어가면 이동 사유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지목과 면적이 들어가면 그 사유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리고 공유전명부에는 요 지분, 대지권등록부에도 지분 들어가죠. 이게 무슨 지분? 소유권의 지분. 그리고 그럼 여기서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 이꼴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여기다 몇 개만 더 추가하자. 3개. 대지권의 비율,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자.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부호도와 부호도가 들어가고요. 도면에는 도각선 및 수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여기다 이제 플러스 몇 개 안 써있는 제명. 도면에 제명도 들어가죠. 또 뭐 들어갈까요? 자, 목도장, 축도장. 그러니까 여기도 축척도 들어가겠죠. 축척도 들어가고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도에는 이 거리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등록사항들을 크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토지 표시 6개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 지번, 몽땅, 목, 도장, 면, 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그러니까 목도장, 축도장, 코드번호,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는 코드번호와 함께 정식명칭, 도면에는 두문자 또는 차문자, 24개 두문자, 4개 차문자, 차장, 천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면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변동원인, 변동일자,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이렇게 되겠죠. 소대장, 소대장. 여기서 대장이라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를 얘기하고요. 기타적인 내용,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등급, 그 다음에 여기 사유, 토지의 이동 사유는 어디에만 들어가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된다라는 거죠. 자, 1시간 정도에 걸쳐가지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1시간 정도 소요됐는데 이거를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세요. 또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세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직접 토지대장을 한번 그려보자 이거예요. 이 토지대장을 그려보고 거기서 하나씩 지어나가면서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렇게 변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적도도 한번 그려보면서 내가 등록사항을 하나하나씩 표기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객관식이잖아,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지적공부의 관리 부분, 뭐 내용 많지 않아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